연방정부가 캐나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위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을 올 가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11일 국내 거주자들이 앞으로 국제여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는 초가을까지 주 및 준주 당국과 협력해 백신 여권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주정부들과 함께 통일된 접종 증명서를 고안하기 위해 협력 중입니다. 올 가을에 도입될 예정인 이 접종 증명서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며 디지털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 종이 옵션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종 증명서에는 접종한 백신의 종류와 접종 날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마르코 멘디치노 연방이민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임시 거주자들도 곧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캐나다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보건당국의 조언에 따른 결정입니다. 전국의 보건 전문가들과 기업 단체들은 백신 여권 시스템이 또 다른 락다운을 피하고 경제 재개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부로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국제 여행객들의 캐나다 입국이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국내 백신 여권을 상용화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미 퀘벡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주정부 차원의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퀘벡에서 술집이나 식당, 체육관, 축제와 같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QR코드를 제시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온타리오와 엘버타주에서는 사생활 보호 문제를 거론하며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캐나다의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백신을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다른 나라 정부들과도 비슷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는데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모더나는 이날 캐나다 정부와 백신 공장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신설 공장은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지인 매사추세츠주 노우드 공장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모더나가 직접 짓고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현재 mRNA 기술로 개발 중인 독감 백신과 RS 바이러스 백신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새 공장은 주로 캐나다 국내 시장에 백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팬데믹을 비롯한 비상시에는 캐나다 정부가 이 공장에서 자국용 백신만 생산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갖기로 양측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내에서 필요하지 않은 백신 물량은 모더나가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모더나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화이자 백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8억에서 10억 회분을, 내년에는 최대 30억 회분을 각각 생산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올해 모더나 백신 총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들어온 모더나 물량은 245만 5천 회분에 불과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이 12년 연속 북미 최고의 공항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글로벌 항공서비스 컨설팅 기업 스카이트랙스가 주관한 2021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 따르면 밴쿠버 국제공항은 종합 부문인 월드베스트 에어포트에서 24위, 북미 공항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 세계 이용 공항의 20개 핵심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 우수 공항 순위를 평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체크인과 도착, 환승, 보안 검색, 교통 등의 요소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방역 부문이 함께 평가됐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 YBR은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19 방역 우수 공항상 부문에서도 39개 공항 중 하나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YBR은 캐나다 공항 중 유일하게 이 순위에 올랐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승객에게 최고의 위생 및 안전 프로토콜을 제공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승객들은 이 부문과 관련해 코로나19 안내 표지판과 손소독제의 접근성, 터미널 및 화장실 시설 청결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나머지 캐나다 국제공항의 경우 토론토 피어슨 공항이 전 세계 38위에 올랐고 몬트리올 피에르 엘리엇 트리도 공항이 63위에 그쳤습니다. 캘거리 국제공항은 아쉽게도 100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종합순위로는 카타르국 도하 하메드 공항이 전 세계 1위로 첫 수상의 기쁨을 누렸고 이어 일본 하네다 공항이 2위,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4위를 차지하며 현상 유지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스밴쿠버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도 어린이 유해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원주민 부족 연합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커미시 머스케엄 스케일와투투 부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스밴쿠버에 위치한 세인트폴 원주민 기숙학교를 다니다가 끝내 집으로 귀환하지 못한 어린이들에 대한 행방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인트폴 원주민 기숙학교는 가톨릭 교회가 지난 1899년부터 1959년까지 운영한 학교로 2,000명이 넘는 원주민 어린이들이 강제로 이 학교에 보내져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학교는 메트로 밴쿠버에 위치했던 유일한 원주민 기숙학교였습니다. 세인트폴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는 현재 가톨릭계 사립학교인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세컨더리 스쿨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의 원주민 어린이가 이 학교 재학 중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904년부터 1913년 사이에 12명의 어린이가 이 학교 재학 중 사망했다는 자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실렘 스커미시 원주민의회 대변인은 자료로 남겨진 사망 어린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원주민 사회의 치유를 위해서는 세인트폴 기숙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기숙학교 부지에는 지난 60여 년에 걸쳐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원격 탐사 조사와 생존자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5월 캠롭스를 시작으로 크랜부르크, 서스케추원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잇따라 총 1,000명이 훌쩍 넘는 원주민 유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원주민 기숙학교를 운영했던 가톨릭 교회와 캐나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다며 재차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0일 연방정부는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 대한 조사와 기숙학교 생존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총 3억 2,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